자, 좌표 평면의 첫 번째 유형인데 중점의 활용. 사각형의 종류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제일 쉬운 문제고 참. 여기서 총 9개의 유형으로 쪼개서 나올 건데요. 가능하면 하루에 3개씩 묶어서 월, 요일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해서 총 9개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서 안 되는 거 부분이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싶으면 연락을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녀석은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이라는 이 녀석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사각형. 사각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당연히 뭘까요? 사각형의 뜻도 알아야 될 거지. 사각형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다. 뜻이 제일 중요한 건 평행하다는 거죠. 평행하다. 자, 여기는 개념 설명이니까 자기 혼자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그랬지.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직각인 사각형이다. 네 각이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그렇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노란색 정보만 가지고도 사각형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좌표가 주어진 거죠. 좌표가 주어졌어. 좌표가 주어진 거야. 여기. 다시. 여기 좌표점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좌표가.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목표는 뭐야?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좌표점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은 실제 시험엔 잘 나오지 않으니까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를 볼 건데, 좌표는 뭔가 도형을 해석할 때 자유롭다는 게 이 단원의 원래 주제예요. 그냥 공식이 이렇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좌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도형 중에서 어떤 특징을 이용하면 좌표를 활용하기 좋을까라는 게 주제입니다. 내가 이 성질을 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좌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겠지. 좌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좌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떠들어보면, 점 좌표를 가지고 한 점을 합시다. 한 점. 이게 원래 전체의 주제니까요.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점으로 그 물체의 위치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긴 하죠. 좌표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가지고 한 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점이 이동할 수 있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움직였다가 아니라 이제는 명확하게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인 거를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동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평행 이동을 배우다.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점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이란 녀석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한 위치. 특정 위치. 특정 위치에 있는 거 우리는 무엇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점 한 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참 정리해 보려고. 여기까지. 이게 한 점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두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두 점을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거리를 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 그 다음 두 점을 알면은 그 두 점 좌표를 가지고 분점을 잡을 수 있어요. 또는 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몇 대 몇이다가 아니라 몇 대 몇인 지점을 정확하게 찝을 수 있고, 그 지점을 찾아가거나 그 지점을 확인하거나, 요즘은 시끌시끌 하니까 미국이 북한의 어떤 정확한 지점에 분점을 알아서 그 지점의 요소를 타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그죠? 좌표라는 거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쓸모를 생각하는 요소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길이, 분점, 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사실 기울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길이, 그리고 분점, 그리고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확장해서 어떤 걸 공부할 거냐? 확장해서 뭘 공부할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세 점 또는 네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 점이란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이 될 것이고, 네 점을 가지고 확장해서 보면 사각형이 나오겠지. 결국 이 삼각형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사각형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분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뭐 B를 다루는 게 무엇일까, 길이를 다루는 게 무엇일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외심도 나오고, 뭐 내심도 나오고, 무게 중심도 나오고, 삼각형의 닮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에서 분점이나 B나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 하고 길이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좌표만 가지고. 좌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에서 또는 한 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제로 바라볼 것이냐가 완전 문제가 달라져. 되시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거죠. 잘 알고 있으면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대각선의 특징입니다. 사각형은 대각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 무엇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은 2등분한다는 게 있죠. 얘가 서로 2등분해요. 2등분한다라는 것 제가 지금 뭐라 그랬지? 등분이라고 해요. 등분. 뭐가? 대각선. 문제 만들어진 배경을 잘 봐. 대각선이 등분한다고? 대각선이라는 녀석은 어차피 결국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는 녀석이야. 마찬가지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점좌표를 내가 한다면 등분인데 얘가 같으니까 2등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2등분이라는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점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겠냐가 주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마름모 한번 해볼까요?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물론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은 2등분 합니다. 자, 얘는 분명히 2등분 하는 거 맞아요. 여기도 길이 같고 요거 길이 서로 등분돼요. 근데 얘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갖고 있지? 네, 여기는 직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각하면서 수직하면서 두 녀석이 수직 2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수직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같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지? 다시 이것도 길이 같다도 한번 다시 강조해 볼까? 길이 같다도 한 번은 강조를 해보면 여기 어차피 점 좌표를 내가 알아. 여기 점 좌표를 알고 점 좌표를 알면 두 점이 있는 거잖아요. 선분이란 건 변이란 건 어차피 두 점으로 돼 있어. 그지? 이 두 점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무엇을 할 수 있어? 두 점 가지고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좌표를 알면 너 길이와 너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결국 좌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각형 안에 있는 특징과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쉬워요.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네 점이 있는데 범평 꼭지점에서 있는 사각형이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 그랬습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뭐 대충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너무 대충 그리면 평행사변형. 어쩔 수 없다. 평행사변형. 그럼 아무데나 A, B, C라고 두십시오. 좌표 평면을 아름답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을 좌표를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평행사변형에서 내가 두 점, 총 4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대각선이 서로 무엇하다는 거 2등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죠. 2등분하니까 이 녀석의 중점 좌표가 서로 무엇하다? 일치하다. 자, 여기서 중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자. 중점.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내가 풀이하기 전에 멈춰놓고 생각하면 된다. 풀이는 하얀색은 흰색 바탕으로 이렇게 박스 쳐진 부분 있죠? 흰색 바탕으로 박스 쳐진 부분은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흰색 바탕에 있는 건 1분 30초. 되겠죠? 나머지 뒤에 가면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으로 가는데 난이도별로 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는 거거든요. 빨주노, 그 다음에 초, 파, 남까지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빨주노로 끝나요. 어차피 많이 어렵고 막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문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간색부터 이제 주황색, 노란색으로 가는데 노란색이랑 빨간색까지는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로 해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분에서 5분 정도로. 문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뭐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빨간색 문제는 조금 까다롭고요. 뒤에 있는 주황색, 노란색은 좀 더 어렵습니다. 또 시간 체크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시간 체크가 안 돼서 내가 1분 30초 안에 문제를 못 풀고 있다면 흰색 바탕을 시험장 가서 실제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흰색 바탕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뭐 꽤나 어려운 문제도 가끔은 흰색 바탕을 집어넣어요. 이유는 그 녀석은 좀 어렵더라도 시험 출제율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점에 대해서 봅시다. 중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중점이라는 녀석은 좌표를 구할 때 x좌표랑 yx좌표를 둘이 더해서 반띵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두 값을 합해서 반띵하는 거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러. 평균이네. 네? 결국 중점은 평균이고 평균이라는 녀석은 결국 합을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시를 한번 해보면 이 점은 점 A와 점 C의 중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만들어볼까? 평균이기도 하고 점 B와 점 D의 무엇이기도 하고 중점이기도 하다. 평균이기도 하다. 근데 결국 그 중점 좌표가 같다. 평균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될까요? 결국 합이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합이 같다. 이게 제일 결론이죠. 합이 같다. 이 합이 같다로 문제를 풀면 자 해봅시다. 점 A의 X좌표와 점 C의 X좌표 마주보는 값이 A 플러스 C가 됩니다. 점 B의 X좌표 마이너스 3과 점 D의 X좌표가 4니까 마주보는 값은 합하니까 1이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점 A의 Y좌표랑 점 C의 Y좌표 마주보는 점 사이의 합은 9가 나오네요. 점 B와 점 D의 Y좌표 B와 4를 합하면 B 플러스 4가 나온다. 따라서 점 B는 5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4가 된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 풀어보고 항상 들어오십시오. 자, 3번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문제가 조금 꼬여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생각하세요. 멈추고 보세요. 네, 이 문제에서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중요한 건 점 좌표가 주어졌다는 상황이에요. 점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평행사변형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니라 점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점 한 개 갖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점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확장하는 게 점 세 개와 점 네 개. 사각형, 삼각형이니까. 점 두 개를 잘 다뤄야 되는 거지. 점 두 개밖에 다루지 않아, 사실은. 점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잘 쳐야 되는데 점 두 개 가지고 평행사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각선의 성질이었어요. 그 대각선의 성질에서는 2등분한다. 등분. 중간에 중점이 있어. 등분은 B야. B니까 내가 중점을 이해할 수 있네.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면 중점이 일치한다. 평균이 같다. 합이 같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는 점 A, B, C, D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너랑 나랑 마주보는 건가? 너랑 나랑 마주보는 편이야? 아니. 얘랑 얘랑 마주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마주볼 수도 있니?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볼 수도 있어. 또 누가 마주볼 수 있을까? 첫 번째랑 네 번째랑 마주보고 가운데 두 개가 마주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선생님 아까 위에 거랑 뭐가 차이 나죠? 여기 위에서는요. A, B, C, D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도형을 사각형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약속돼 있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순환의 수를 써요.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위치를 정해서 A, B, C, D 하든지 A, B, C, D 하든지 여기서 A, B, C, D 하든지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요.
막 지그재그로 붙이지 않아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건 약속입니다. 따지면 안 돼요. 이건 수학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네. 처음에 요 녀석이 서로 같을 때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 녀석이 둘이 같으면 평균의 합이 얼마냐면 얘는 0이 나와요. 그죠? x좌표끼리 더하면은. 근데 나머지 녀석이 둘이 더하면은 x좌표의 합이 되니까 a가 0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하면요. 얘는 또 0이 나오네요. y좌표끼리 더하면요. 얘는 1 플러스 b가 나와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되고 0,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네 번째가 짝을 이루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건 이 녀석이야. 자, 노란 거도 한번 해보자. 보시면 첫 번째랑 어떻게 된 거야? 잘못했다고 지금. 똑같네. 첫 번째, 세 번째. 노란색을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짝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짝일 수 있죠.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x좌표의 합은 1 플러스 a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은 1이고요. 얘 y좌표의 합은 b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 1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리얼도 됩니다. 마지막 파란색에 대해서 풀어보면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가운데 두 개의 x좌표의 합은 1입니다. y좌표의 합은 b가 되고요. 가운데 두 녀석의 y좌표의 합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2, 1이 됩니다. 2, 1 여기 기읍. 그래서 기읍, 디귿, 리을 이렇게 답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얘는 조금 시간이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가 툭툭툭 보길 바랍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요. 문제의 주제가 살짝 바뀌어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 문제를 쓱 보면 뭐가 딱 보이지? 어떤 게 딱 보여? 가장 중요한 녀석. 마름모라는 게 보이죠. 마름모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있었을까? 얘도 마찬가지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은 돼요. 수직 2등분 하자 말자. 2등분 하지. 그러면 우리가 점 A랑 점 A랑 점 C가 서로 마주 보는 거고 점 B와 점 D가 서로 마주 보는데 2등분 아니고 서로 합하면 되겠네. 합하면 A 플러스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B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길이 더하면은 7이 나옵니다. 뭐야 이게? 7이 나와요. Y좌표 길이 더하면은 7이 나오네요.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네요.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같다. 평균이 같으니까. 따라서 A-B는 4라는, 마이너스 4라는 것만 구했어요.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름모는 조금 달라, 그죠? 마름모랑 이 녀석이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 마름모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평행사변형에서는 간단하게 쉽게 탁 답이 나왔는데, 마름모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점 두 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액션 중에서 마름모는 정의가 특별하죠. 마름모는 정의가 어떻게 되더라? 마름모는 정의가? 네, 마름모는 정의가 알겠습니다. 네 변이 모두 같다. 네 변이 같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한 두 변이 같다는 거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네 변 다 확인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미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니까 얘는 이미 평행사변형인 거거든요.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말은 뭐가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말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같다라고 놔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거랑 뭐랑 같다라고 되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B와 C가 지금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BC를 이용하는 거로 문제를 풀 거예요. BC랑 CD랑 같다 해도 풀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아니까 A-3 전체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루트 안 씌울게요.
b의 길이 4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는 4의 제곱, 4의 제곱은 지워버리면 a-3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5의 제곱이 되지? 따라서 a-3은 뭐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a-3은 뭐가 될 수도 있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죠. 25니까. 이렇게 계속 풀어보면 a라는 녀석은 8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보니까 a는 음수다 그랬어요. a가 음수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1번식을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b를 구하면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0이다가 됩니다. 나름 연습 좀 하셔야겠네요. 그죠? 다른 풀이도 있는데 지금은 안 알려줄게요.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접근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물어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봤죠? 네. 4점이 있는데 꼭점을 하는 사각형이 마름목이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네. 마름목입니다. 좀 빨리 움직여보죠. 아름답게. 시작. a 플러스 2는 b 플러스 3이고 y좌표를 보시면 모두 상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합하면 같습니다. 해볼까요?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한번 해봤으니까. 자, 다음 거 풀이 바로 갑시다. 2점 좌표가 주어진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BC랑 CD로 할게요. B-2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 1은 1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 지워버리면요. B-2는 2일 수도 있고 B-2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잘못했습니다. 2라니 4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B라는 녀석은 6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B가 6이면 만약에 B가 6이라면 B가 6이면 A 더하기 2는 6 더하기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실제로 42가 나오겠죠. 두 번째 아이디어를 보시면 B가 마이너스 2일 때죠. B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A 플러스 2 저기 있는 분홍색 그지? 분홍색 이렇게 바꿀까? 이게 여러분한테 좋으려나?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가 얼마냐면 A는 뭐 그렇게 되겠네. 그죠? 모르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와 B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각각의 값을 구하라. 뭐 더해도 되겠네요. 답은 44가 됩니다. 이게 뭐 가장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어렵지 않고 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은 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어로 넘어갈게요.